일단 저는 오늘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기한 강화학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될 김태훈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를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유니스트를 졸업을 했고 데브시스터즈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이제 재직 중입니다. 지금까지 뭐 텐서플로우랑 파이톨치로 여러 가지 논문 구현을 해왔고 이제 깃허브의 오픈소스 활동도 해왔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저는 오늘 강화학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강화학습을 조금이라도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이름만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짧게 강화학습이 무엇인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쿠키런이라는 게임에 AI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먼저 플레이를 하는 에이전트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에이전트가 행동을 하게 되는 인바이먼트가 있고요. 이제 쿠키런이 뭐 어떤 게임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쿠키가 달리는 러닝 게임이고 젤리를 먹고 장애물을 피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인바이먼트가 주는 정보를 받는데 이 정보가 스테이트가 되고, 여기서는 지금 보이시는 그 밑에 게임 화면이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에이전트가 이 스테이트를 보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 예측을 해서 행동을 수행하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젤리를 먹어서 좋은 행동을 했다 했을 때 인바이먼트는 리워드를 주게 됩니다. 이 리워드를 피드백 삼아서 이제 에이전트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물을 피하지 못했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네거티브 리워드를 받아서 이제 네트워크를 다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강화학습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학습하는 방법을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강화학습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강화학습 연구를 이끌고 있는 세 그룹이 있는데, 일단 딥마인드, 오픈AI, 그리고 베어가 있죠. 베어는 버클리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리서치 그룹인데 이제 버클리 랩을 지칭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데브시스터즈도 이 세 그룹의 어깨를 견주지는 못하지만 발끝도 못 따라가지만 이제 강화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그룹들이 뭐 시도 때도 없이 자랑하고 있어요. 요즘 자기들이 잘 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건 딥마인드가 블로그 글 올린 거, 이제 오픈AI가 블로그 글 올린 거고요. 그리고 뭐 발표를 만들면서 지난주에 딥마인드가 또 큰 걸 공개를 했더라고요. 블리자드랑 협업을 해서 스타크래프트 AI API 공개했고, 이제 풀게임에서는 제대로 학습을 못했지만 이제 작은 미니게임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고 했고, 이제 오픈AI에서는 또 딥마인드가 공개하고 난 다음에 도타에서 1대1 매치에서 이제 프로 선수들을 이겼다고 자랑을 했죠. 그래서 뭐 플레이 경기 영상을 보면은 이제 오른쪽 위에가 AI인데 체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플레이어를 쉽게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브시스터즈에서도 쿠키런 AI와 뭐 이제 오늘 짧게 얘기를 해드릴 뭐 하이어키컬 RL 관련된 연구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강화학습 연구들이 2014년 딥마인드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융합해서 고안한 딥큐러닝, 이 딥큐러닝이 공개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강화학습 연구들이 나왔다고 보여지는데요. 이후에 2016년 알파고, 그리고 2017년 지금 스타크래프트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 매처리얼에서는 알파고 이전의 강학습, 뭐 DQN이나 뭐 폴리시 그라디언트 같은 뭐 방법들은 잘 알려져 있는 반면 알파고 이후의 강학습에 대한 얘기는 좀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강학습을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강학습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5가지 트렌드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트렌드는 멀티 에이전트, 그리고 플래닝, 메타러닝, 가이드 RL, 그리고 기타 등등 이제 exploration, continuous expansion space, imitation learning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 뭐 한글로 설명하면은 뭐 이렇게 되고요. 일단 그 외로 뺀 거는 제가 사실 이것까지 쟤네들까지 다 팔로우하면서 페이퍼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외로 뺀 거고, 근데 뭐 모두 다 중요한 트렌드고 연구입니다. 일단 뭐 경고를 처음에 드리자면은 강학습이 처음이신 분들께는 이 발표가 다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디테일은 말고 전체적인 흐름 파악에만 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얇고 좁게 다뤄보도록 하죠. 이제 처음에 언급할 트렌드는 이제 여러 로봇 학습하기입니다. 기존의 딥큐러닝으로는 싱글 에이전트 강화학습 문제에 잘 학습한다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죠. 브레이크아웃, 벽돌 깨기 게임을 이제 딥러닝으로 푸는 거는 신기하지도 않고, 이제 알파고 바둑을 푸는 것도 이제 신기하지 않죠. 이 두 사례 모두 싱글 에이전트가 하나의 에이전트가 혼자 플레이하는 이런 문제들이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잘 풀고 나니까 협업 또는 경쟁이 필요한 멀티 에이전트 상황에서 강학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프랙티컬한 예시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모든 자동차가 에이전트가 되면은 이제 그들 사이에 협업이나 경쟁이 필요할 거고, 대화 AI나 대규모 공장 로봇들에서 멀티 에이전트 학습이 필요하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스타크래프트도 이제 멀티 에이전트 프로그램으로 풀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건 최근에 알리바바가 멀티 에이전트 문제로 풀어서 이렇게 마린이 질럿을 카이팅하면서 잡는 영상도 공개를 했었고요.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 RL이 굉장히 핫한데요. 싱글 에이전트를 학습하는 방식들, 대표적으로 딥큐러닝이나 폴리시 그라디언트 방식이 멀티 에이전트에서는 그대로 쓰기 힘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오늘 그걸 다 얘기해 드리기는 어렵고, 한 가지만 언급을 하면은 이제 environment가 non-stationary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다른 에이전트 때문에 생기는 불확실성이 생기고, 이제 이 불확실성 때문에 기존의 학습 방법들로는 이제 에이전트가 제대로 학습을 못하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단 에이전트 A가 로케이션 B로 간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제 B에 가까이 갈 때 플러스 리워드를 받을 거고, 오른쪽으로 가는 행동들을 했을 때 이제 플러스 리워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Q밸류, 이제 강화학습에서는 Q밸류가 특정 스테이트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미래에 불러올 가치를 Q밸류라고 하는데, 이제 에이전트가 Q밸류를 학습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 이 예시에서는 만약에 오른쪽 위로 갔을 때 일단 플러스 리워드를 받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미래에 이런 리워드를 받을 거라고 예측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 위로 가는 행동의 Q밸류는 플러스 2가 될 거고, 이제 오른쪽 밑으로 가는 거는 훨씬 더 B에 가까워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높은 Q밸류를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Q밸류를 모두 학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가장 높은 Q밸류를 보이는 행동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B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건 극단적인 예시지만 B가 갑자기 순간이동을 배워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A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오른쪽 밑으로 가는 게 Q밸류가 제일 높기 때문에 오른쪽 밑으로 갈 건데, 그 다음에 B가 순간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더 멀어졌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A가 이전에 배웠던 Q밸류는 전혀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멀티 에이전트 문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설명한다고 봅니다. B가 이제 다른 리워드를 받는 에이전트라서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학습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A가 자기가 지금까지 옳다고 한 행동을 해도 B가 학습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가도 다음에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서 이제 A의 Q밸류 학습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겠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추구하는 건데, 이제 다른 한 에이전트가 자기가 행동하기 전에 내가 이러한 생각으로 이 행동을 결정했다라고 작은 그 단어 하나를 이제 뱉는 거를 추가를 해서 서로 에이전트끼리 무슨 생각을 하고 액션을 취하는지 그런 거를 학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픈AI에서 최근에 공개한 연구인데, 지금 투명하게 보이는 애들이 에이전트고, 이제 파란색이랑 초록색은 서로가 파란색은 일단 초록색이 파란색으로 가도록 해야 되고요. 파란색 에이전트는 초록색 에이전트가 파란색 지점으로 가게 하고, 초록색 에이전트는 파란색 에이전트가 초록색으로 가게 하는 게 이제 목표예요. 근데 이 목표들은 에이전트 간에 서로 공유를 못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으로 서로의 목표를 이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빨간 에이전트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파란색으로 가는
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뭐 빨간색 에이전트는 아무 말을 안 하는 상황이고, 제일 위쪽에 보이는 문장들이 파란색 에이전트의 행동인데요. 파란색 에이전트는 일단 블루를 말했고, go to 그 다음에 green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green 에이전트한테 블루로 가라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이거 외에도 뭐 서로 에이전트 간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centralized QLU 뭐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뭐 다른 멀티 에이전트 문제를 푼 것도 있는데, 자세한 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해 드릴 수 없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트렌드, 전략 세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일단 뭐 벽돌 깨기 같은 게임에서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에이전트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공만 잘 맞추면은 일단 벽을 맞아서 이제 벽돌 하나를 깰 거라는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리워드가 굉장히 자주 생깁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게임을 볼게요. 이거는 몬테주마라고 하는 아타리 게임의 하나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저기 가운데 보이는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이제 뭐 해골을 피해서 열쇠를 먹고 뭐 이제 여행을 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열쇠를 먹기 전까지는 리워드를 하나도 받을 수 없는데, 사람이 여기서 그냥 바닥으로 점프를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정확한 올바른 행동을 여러 가지를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점프를 해서 밧줄을 잡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해골을 피하고 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열쇠를 먹어야지 플러스 리워드를 얻어요. 그래서 뭐 한 30번이나 50번 정도의 올바른 행동을 한 다음에 0이 아닌 피드백을 받으니까, 기존의 딥큐 러닝과 같은 방식으로는 이 리워드가 굉장히 드문 환경에서는 학습을 못하는 거죠. 이런 문제를 스파르스 리워드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하이어키컬 RL, 뭐 계층 강화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계층 강화 학습, 하이어키컬 RL을 설명하기 전에 하이어키컬 RL이 아닌 학습 방법을 보면은, 에이전트 A가 몬테주마를 플레이할 때 일단 행동을 하고 리워드를 받고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학습을 하겠죠. 근데 하이어키컬 RL에서는 에이전트 A가 행동을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에이전트 A는 먼저 자기가 지금 무슨 목표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될지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 예시는 뭐 밧줄을 잡는다던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던가 아니면 점프를 하던가 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스테이트에서 각 목표에 맞는 행동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밧줄을 잡는 행동이라면 여기선 오른쪽으로 점프를 해야 될 거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거면 그냥 사다리를 타고 밑으로 바로 내려가면 되겠죠. 이제 점프를 하는 거는 뭐 아무데나 점프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에이전트는 이 목표들 중에서 자기가 무슨 목표를 지금 설정해야 되는지를 먼저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최대화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액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리워드를 받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행동을 수행하는 강학습 에이전트를 하이어키컬 RL이라고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몬테주마를 결국엔 잘 풀었어요. 뭐 잘 피하고 먹고, 이제 여기선 자살을 하는데 그 이유는 자살을 하는 게 몬으로 더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단 문제가 있어요. 이 몬테주마를 풀었다고 해서 전략을 잘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 이유가 이 몬테주마 게임은 언제 켜도 항상 게임은 똑같습니다. 뭐 여기서 해골이 나오는 것도 똑같고, 뭐 갑자기 새라는 몬스터가 등장한다던가 뭐 랜덤성이 전혀 없어요, 이 게임에서는. 그래서 암기로 풀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뭐 암기로 할 수 있다면은 뭐 전략을 세우는 거라고 보긴 힘들죠. 그래서 딥마인드에서는 이제 암기로 풀 수 없는 문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소코반이라고 하는 게임을 이제 푸는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 소코반은 아시겠지만 벽돌을 한쪽 벽으로 밀어버리면 얘가 이걸 다시 빼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미는 행동만 있고 당기는 행동은 없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 문제를 절대로 풀 수 없는 상황이 나오고, 그래서 전략은 필요하지만 상자는 랜덤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암기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서 일단 일단 주어진 스테이트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스테이트가 나올까를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상하는 스테이트에서 자기가 또 행동을 예측을 하고 그 행동을 했을 때 일어날 미래를 다시 예측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인터널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뭐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미지너리 뭐 그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어쨌든 실제로 일어날 일을 시뮬레이션으로 예측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제일 상자를 많이 뭐 맞출 수 있는 경우를 찾아서 이제 그걸 수행을 하겠죠. 그리고 다시 뭐 매 순간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는 기존의 모델들, 딥러닝이나 뭐 폴리시 그라디언트 같은 모델들을 모델 프리 RL이라고 하고, 뭐 이 논문에서처럼 이미지네이션, 뭐 어쨌든 시뮬레이션을 하는 환경의 변화를 예측을 하는 강학습을 이제 모델 베이스드 RL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융합해서 스코번이라는 문제를 잘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트렌드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배경 지식 활용하기입니다. 뭐 이 분야를 메타러닝이라고 하는데, 메타러닝이 처음에 시작된 이유는 사람처럼 기존의 경험을 활용해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AI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마리오 게임을 한 번도 플레이하지 않았어도 뭐 몇 번 해보고 점프해보고 벽돌 깨보고 이제 그 다음에 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AI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기존의 경험, 우리가 뭐 브레이크아웃이나 알파고 모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알파고는 뭐 마리오를 못 풀겠죠. 그래서 사실 메타러닝은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있어요. 뭐 일단 웨이트 업데이트, 그러니까 그라디언트 디센트나 RMS 프롭, 뭐 아담과 같은 옵티마이저 자체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하는, 알고리즘 자체를 학습하는 방법도 이제 메타러닝이라고 부르고, 최종의 네트워크를 찾는 방법, 뭐 GRU나 LSTM 같이 사람이 디자인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AI가 최적의 네트워크를 찾도록 하는 분야도 있고, 이제 정말 적은 데이터, 예를 들어서 클래스별로 개를 뭐 분류하는 문제라고 했을 때 개를 5가지 종으로 분류한다고 하면은 이 5가지 종의 데이터가 하나씩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새로운 이미지를 분류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고,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메타러닝을 강학습에 적용한 사례도 있죠. 이제 한 번도 안 본 게임을 잘 클리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러닝을 강학습에 융합을 해서 뭐 메타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분야는 뭐 그렇게 많은 시도가 있진 않아요. 그래도 뭐 오픈AI에서 이제 첫 번째 이 연구의 시작을 좀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얘네가 푼 거는 이제 3D 메이즈에서 퍼스트 퍼슨 뷰로 이제 파란색 출발 지점에서 빨간색 목적지까지 가는 거를 받는 방법을 찾는 에이전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얘는 한 번 게임 플레이를 하고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하게 되거든요. 일단 지금은 자기가 메이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메이즈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엔 돌아다니는데, 그 다음에는 행동하고 나고 한 번 플레이하고 나서는 이제 자기가 메이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서 이제 최적의 패스로 목적지까지 가는 행동을 하도록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판만 플레이하고 한 번에 이제 목적지까지 가는 걸 학습하는 게 기존의 방법들이고, 이제 메타러닝을 강학습에 적용을 하면은 이제 한 번 플레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최적의 패스로 문제를 푸는 이제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에피소드가 끝나도 정보를 리셋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는 게 기존의 방법들이랑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는 2번만 시도했지만 이거를 n번으로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고, n번의 시도로 최적의 플레이를 찾는 방법을 학습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새로운 게임,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게임을 완전히 다른 게임으로 정의하진 않았고 이제 맵을 바꿔서 새로운 게임에서 새로운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맵에서도 좀 돌아다니다가 맵이 이렇게 생겼구나 알고 나서는 이제 바로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거죠. 좀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최초의 슈퍼마리오 게임을 에이전트가 처음에 플레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슈퍼마리오 월드 게임을 플레이를 할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슈퍼마리오 게임을 플레이를 한 다음에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최근 마리오 게임들을 플레이하는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은 거죠. 이제 얘네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건데 아직까지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뭐 좀 더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은 레이싱 게임을 학습을 하고 GTA의 레이싱 게임을 테스트 타임에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율주행을 한다던가 뭐 이런 뭐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잘 되면. 그래서 뭐 메탈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그 모델이 RL 스퀘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인데 뭐 얘네들이 이런 시도를 했었고 이제 다른 걸로는 모델 아그노스틱 메타러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일단 게임을 매번 바꾸는데 그때마다 이제 다른 게임들을 하나의 모델로 학습을 시켜요. 계속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다양한 게임들의 센트럴 포인트를 찾겠죠. 어쨌든 이거를 다른 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은 각각의 게임을 다 잘 하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게임을 트레이닝 타임에 학습을 하고 테스트 타임에 한 번의 그라디언트 업데이트의 피드백으로 이제 새로운 게임도 바로 잘하게 된다는 뭐 연구를 했었는데 이 그래프가 이제 약간 의미 있는 건데 이제 앞에 X축이 그라디언트 업데이트 횟수고 테스트 타임에 이제 Y축이 얘가 뭐 리워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번의 업데이트로 이제 모델 아그노스틱 메타러닝을 사용해서 플레이를 잘 한다는 걸 볼 수 있죠. 초록색 그래프. 뭐 그래서 이런 연구들도 뭐 베어나 오픈 AI, 뭐 딥마인드에서도 이제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명령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기라는 트렌드가 있는데요. 일단 브레이크아웃과 같은 게임에서는 단 한 가지 목표밖에 없죠. 벽돌을 깨는 것. 그런데 일상생활에서의 강화학습들은 뭐 에이전트가 수행해야 되는 문제들은 목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강화학습으로 학습시킨다고 가정을 하면은 뭐 학교까지 주행을 해라, 뭐 앞차를 따라가서 주행해라, 자동차에 주차를 해라, 뭐 이런 다양한 뭐 목표들이 있겠죠.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무한개의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하나의 목표마다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겠죠. 이게 스케일러블 하지 않은 방법이고 뭐 모든 목표를 하나의 에이전트로 만들고 싶은 이제 욕구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지 풀 수 있으니까 다양한 주어진 목표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싱글 에이전트를 만드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연구 분야를 가이디드 RL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데 일단 저는 여기서는 가이디드 RL이라고 부를게요. 저도 뭐 정확하게 뭐라고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데브 시스터즈에서 가이디드 RL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제 USC에 계신 박사과정 학생과 교수님 그리고 제가 참여를 해서 이제 Teaching Machines to Understand Visual Manual via Attention Supervision for Object Assembly라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일단 이 연구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이유는 사람처럼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강학습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잘 하고 싶은 방법을 찾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가구를 조립하는 문제를 생각해 봤어요. 이제 일단 사람이 이 의자를 조립한다고 했을 때 의자에 부품밖에 없어요. 이제 매뉴얼도 없고 그러면은 이 의자를 조립할 수 있을까요? 몇 분을 가능하겠지만 이제 뭐 머리나이나 뭐 잘 못하겠죠. 어쨌든 매뉴얼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매뉴얼을 보고 의자를 조립을 하게 됩니다. 단계별로. 그래서 이렇게 의자 조립을 배운 사람이, 의자 조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책상을 매뉴얼 없이 조립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책상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수많은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어렵겠죠? 당연히. 하지만 매뉴얼이 있으면은 이제 의자를 통해서 매뉴얼을 보고 조립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책상도 쉽게 조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도 새로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매뉴얼을 봐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에이전트가 뭐 새로운 환경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매뉴얼을 보고 어떻게 잘 행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 연구에서는 저희는 7교 퍼즐과 가구 조립을 푸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했었고요. 둘 다 하이라키컬 플래닝이 필요한 문제예요. 가구 조립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잘못 조립을 하면은 되돌릴 수 없겠죠.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강화학습을 사용한다면 지금 7교 퍼즐을 풀 때는 이 하나의 스테이트만 보겠죠. 하지만 저희는 매뉴얼을 추가적으로 줘서 일단 얘가 맞춰야 되는 answer 그리고 지금 움직여야 되는 부품 조각 이렇게 두 가지를 매뉴얼로 추가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는 뭐 두 가지 접근을 했었는데 일단 처음에는 이 주어진 스테이트를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학습을 해서 일단 이렇게 조각으로 나누고 이거를 RNN 네트워크에 넣어서 지금 매뉴얼을 포함하고 있는 조각이 있는 스테이트를 찾습니다. 이렇게 찾게 되면은 일단 에이전트가 뭘 움직여야 될지 알 거고 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걸 answer에다가 하면은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이 두 가지 정보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에이전트가 행동을 더 잘 학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미지 세그멘테이션과 포인터 네트워크 두 개를 사용하는 모델을 만들었었는데 일단 이 모델에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일단 그 포인터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슈퍼비전이 필요했습니다. 일단 이게 단점인데 추가적인 슈퍼비전이라는 게 포인터 네트워크에서 어떤 세그멘트가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이 그 슈퍼비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뭐 이 슈퍼비전을 일단 없애고 싶어서 저희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하려고 했고 어텐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딥러닝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뭐 지금 이 사진을 설명하는 AI가 있다고 가정해 보죠. 이제 이 AI가 이 사진을 보고 A person is standing on a beach with a surface 뭐 surfboard 이런 문장을 만들어내게 될 텐데 surfboard라는 단어를 아웃풋할 때 이제 사진의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서프보드가 있는 지점만 이렇게 어텐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피처나 인풋의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만 보는 방법을 어텐션이라고 특정 부분을 집중해서 보는 방법을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뉴얼이 위치한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는 방법을 이제 만들고 싶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모델을 디자인했어요. 뭐 복잡하긴 한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뭐 A3C랑 가이드 어텐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일단 결과를 보면은 뭐 주황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입력 값들이고 이제 중앙에 두 개의 뭐 하얗게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 어텐션이에요. 이 어텐션은 answer 이제 맞춰야 될 부분에 어텐션 하는 거 하나랑 이제 인풋에 어텐션 하는 거 하나랑 뭐 결과적으로 일단 잘한다는 얘기고 이제 두 번째는 뭐 가구 조립에서도 뭐 조립을 대충 하더라 뭐 이런 걸 볼 수 있고 이제 저희가 원했던 거는 이렇게 새로 제안한 모델이 베이스라인보다 얼마나 잘하는지 일단 일반화를 어떻게 잘하는지를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7교 퍼즐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상한 조각도 잘 조합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테스트를 했을 때 다른 모델들보다 좀 더 빠르게 많은 조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분야의 연구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일단 저희가 논문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뭐 별로 없었는데 뭐 하나밖에 없었는데 뭐 저희가 논문 내고 나니까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CMU에서 뭐 게이티드 어텐션이라는 레이어랑 A3C랑 합쳐서 이제 뭐 플레이하는 AI를 만들었는데 얘네들은 일단 매뉴얼을 텍스트를 사용했어요. 저희가 문제를 풀 때는 텍스트는 일단 그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굉장히 적고 뭐 예를 들어서 옐로우 뭐 블루 그리고 이제 트라이앵글 뭐 이렇게 조각 이렇게 하면 어쨌든 다 사용하는 단어가 굉장히 적잖아요. 이걸로 뭐 매뉴얼을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해서 저희는 하이 디멘셔널한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를 사용했었는데 일단 여기서는 뭐 보면은 go to the blue 이게 뭐 동영상이 재생은 안 되는데 어쨌든 잘 찾아요. 그리고 딥마인드에서도 뭐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었는데 이건 나오네요. 이제 blue object next to the green object. 그러니까 저기 보면 얘가 돌아다니다가 초록색 물체 옆에 있는 블루 에이전트에 가까이 가죠. 그래서 뭐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에이전트를
만드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 기타 등등을 설명할 건데 이제 시간이 꽤나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게요. Exploration. 일단 이거는 자기가 지금까지 최고라고 생각했던 행동을 안 하고 다른 행동을 하면서 좀 더 나은 행동을 찾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을 하는데, 일단 뭐 최근에 조금 재밌었던 연구가 일단 리워드가 없음에도 이렇게 마리오가 앞으로 가는 것을 배운 연구가 있었어요. 이제 리워드가 없다는 게 마리오가 앞으로 가는 게 좋은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얘가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커리큘럼 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차근차근 주면서 에이전트를 단계별로 학습시키는 방법인데, 이 단계를 언제 넘겨야 되는지 이게 뭐 하나의 문제점, 하나의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저희는 보통 하는 거는 기존에는 뭐 80% 쉬운 난이도를 80% 이상 잘하게 되면 이제 중간 난이도로 올리는 뭐 그런 방식들을 사용했는데, 이제 가안을 사용해서 이거를 자동화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뭐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아이디어가 재밌다는 거지 실생활에서 뭐 쉽게 쓸 수 있는 모델은 아니고요. 그리고 Continuous Action Space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Breakout 폼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이 두 개 행동밖에 없죠. 근데 뭐 이런 사람, 뭐 개 이런 걸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히토크라는 걸 써요. 보통 이제 어떤 분에 얼마나 힘을 줄 것인가. 근데 이 힘의 정도를 리얼 밸류로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런 컨티뉴어스 액션 문제에서는 뭐 딥큐러닝 같은 걸 그냥 쓸 수는 없고, 그래서 뭐 오픈AI에서 이걸 풀기 위해서 뭐 PPO라고 하는 Proximal Policy Optimization 뭐 이런 방법을 최근에 공개를 했다고 하고 뭐 잘 했대요. 그리고 딥마인드에서는 얘네가 나오자마자 동영상이 안 나오는데 PPO를 Distributed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하나만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에이전트를 여러 인바이러먼트에서 동시에 학습시켜서 빠르게 학습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했었고 뭐 잘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외에도 문제는 굉장히 많아요. 네. 일단 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훑어봤었는데 뭐 피곤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지금까지는 강학습 얘기만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저는 강학습 말고도 다른 거에 굉장히 관심 많아요. 강학습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회사에서 처음에 왔을 때 한 게 강학습이라서 그냥 계속 해오는 거고, 뭐 이제 강학습 외에도 재밌는 분야가 저는 이제 뭐 뉴럴 튜닝 머신이라든가 디퍼런시블 뉴럴 컴퓨터, 뉴럴 모델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싶은데 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저랑 얘기를 하면 저도 재밌을 것 같고, 오늘은 일단 제너러티브 모델, 이제 마지막으로 제너러티브 모델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할게요. 저도 간이나 뭐 간 같은 모델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그 페이퍼들을 팔로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비간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의 사람 얼굴을 잘 만드는 뭐 모델이 있었고, 티브레인에서 디스코간이라고 두 개의 다른 데이터셋을 트랜스퍼하는 거를 이제 페어 없이 학습하는 뭐 모델도 있었고, 얘가 쉽게 말하면 이제 색깔이 있는 사진을 뭐 드로잉으로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도 관심이 있었고, 이제 최근에 애플에서 공개한 논문, 신테틱 데이터를 리얼 진짜 같은 사진으로 바꾸는 이제 뭐 모델이 있었는데 이것도 뭐 관심 있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너러티브 모델에 이미지에 적용한 거는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도 많고 이제 사람 얼굴 만드는 것도 잘 만드는 것도 지금 식상해져 버렸는데, 최근에 뭐 오디오를 만드는 모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뭐 혼자 데이터를 모아서 일단 음성 합성 엔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오늘의 날씨는 어제보다 3도 높습니다. 총세계의 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뭐 적당히 말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어 음성 합성이 추가 게시 5일 만에 100만 계좌를 분사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큰 기업들에서만 이제 이루어졌지 뭐 추가 게시 개인이나 뭐 일반인들이 이제 이 음성 합성 엔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뭐 시대가 발전을 해서 좋은 모델들이 나와서 뭐 이런 걸 잘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세븐티아 2017 당장 공격입니다. 일단 12%는 잘 못하는데 연구자들이 웨이브렉스 부스를 찾았습니다. 너무 완벽하게만 하면 뭐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데브 시스터즈에서 이제 음성 합성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뭐 이런 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데뷔에서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뭐 데브 시스터즈 재밌는 거 많이 하고 있고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네,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네. 그 텍스트 쪽에 이제 생성할 때 간을 쓰세요. 네. 그러면은 어떤 제너레이터가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보호하는 값을 다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이제 넣어주는 과정에서 이제 이분이 불가능해서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많이 쓰는데 네. 그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쓰지 않고 그냥 샘플링하는 곳을 기억을 해서 네. 그쪽에 매스킹을 해주고 그쪽으로만 그레디언트 이제 크게 하는 방법을 안 되는지, 그러니까 맥스 폴링 같은 것도 할 때 우리가 맥스 포워드 할 때 맥스 값을 기억하고 있다가 백포워드 때 그쪽 부분으로 그레디언트를 풀러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써야 되는지 혹시 이유를 알려주세요. 저는 폴리시 그라디언트만 사용하는 논문들만 봐서 뭐 지금 말씀하신 방법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방법을 사용한 논문이 있으면은 뭐 된다는 걸 텐데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뭐 전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그 요새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에 막 뉴럴 트윈 머신이라든가 뉴럴 모듈 네트워크 이런 쪽으로 있다고 하셨었는데 네. 그러면 뭐 뉴럴 모듈 네트워크 갖다가 뭐 퀘스천 앤서링 같은 거에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약간 구조는 프로그램이나 코드 같은 거 제너레이션 하는데라든가 어떤 쪽으로 쓸까요? 저는 뭐 강학습에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일단 해봤어요. 모듈 네트워크라는 게 일단 인풋에 따라 네트워크를 바꿔서 이제 아웃풋을 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인풋에서는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최고고 저 인풋에는 저런 인풋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최고다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뭐 앞에 설명드렸던 가이드 RL에서 인풋에 어떤 명령이 나왔을 때는 뭐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은 걸 쓰던가 뭐 다른 걸 쓰던가 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폴리시 그레디언트 이용해서 NMN의 그 모듈을 선택하는 분들도 이미 있었죠.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메타 웨이브스라는 설명할 때 메이즈에서 팀한테 찾는 거는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 번 가본 길을 보고서 그 다음에 그런 패스를 찾는 건데 그건 암기했던 상황은 다른 거예요. 그게 그 2번 시도할 때까지 그 네트워크가 그 전에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커런트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치면은 한 번 게임을 해도 그걸 리셋하지 않고 두 번째 플레이할 때 그 전에 히든 스테이트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그 모델이 뭐 굉장히 많은 트라이얼이 필요한 게임에서는 쓰기 어려워요. 그래서 익스터널 메모리 같은 게 필요할 거고 뭐 그런 연구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래를 되게 많이 아래를 되게 많이 연구하셨잖아요. 네. 좀 리얼월드 문제, 예를 들면 대화라든가 추천이라든가 이런 쪽이 RL이 약간 프로미싱한데 네. 최근의 연구 동향은 휴머린 그룹으로 좀 반영을 하고 싶어해요. 사실 대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추천 같은 것도 그렇고 뭔가 그 매트릭에서 정의하는
어떤 값과 실제 사람들의 만족도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뭔가 교정을 해주면 좀 더 정확하게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개입을 해서 정답을 주는 부분을 이워드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 관련해가지고 좀 고민 같은 걸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 저는 없는데 오픈AI에서 최근에 그 공개한 모델 아시나요? 네. 뭐 그런 시도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네요. 결국은 근데 그냥 반영하면 또 허들이 틀림없이 생길 거거든요. 그냥 하면은 이게 뭔가 사람이 준 답이 진짜 답이 맞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사람들 주는 것마다 그래도 다를 수도 있고 막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네. 예, 실제적인 이슈들이 뭐 벡터인스티튜트에서 또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혹시 그런 거 비슷한 걸 해보셨으면 어떤 허들이 있는지 좀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들었습니다. 네, 재밌는 연구 주제인 것 같은데 뭐 그쪽으로는 아직 생각을 많이 해보진 않았습니다. 네. 메타러닝의 정의가 궁금한데요. 다른 종류의 스킬을 푸는 건가요? 아니면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포함한 즉 시뮬레이션 하는 자동차 게임에서 네. 한 다음에 실제 자동차 운전을 하는 거는 도메인 트랜스퍼 또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그러니까 뭐 메타러닝을 정의하는 게 꽤나 힘든 것 같아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메타러닝이라고 부르고 뭐 학습을 빠르게 하는 것도 메타러닝이라고 부르니까 일단 뭐 사람들은 learn to learn이라고 부르던데 이제 학습을 하는 방법 자체를 학습을 하는 것이라고 뭐 정의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뭐 transfer learning도 어떻게 보면은 메타러닝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경계는 이제 정의하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보여주신 구성한 어떠한 사용하는지 타코트론이요. 그 제네레이션 할 때 보통 그 드론에서 쓰는 값으로 제네레이션 하는 계산량의 시간이 됩니다. 그런 이슈가 여전히 있으려고 아, 일단 학습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근데 뭐 질문이 뭐였죠? 학습보다 실제로 제네레이션 할 때 1초를 관련해서 행동할 때 1초 나오실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타코트론 모델의 인퍼런스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느리죠. 그래서 뭐 더 빠르게 만들 수는 있을 건데 일단 저는 뭐 상품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느려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음성 합성에 관해서 이제 뭐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적은 데이터로 일단 트랜스퍼 러닝을 적은 데이터로 하는 거죠. 일단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음성 합성할 때 쓴 데이터는 어떤 건가요? 플레이할 때쓴 데이터의 데이터의 양은 뭐 18시간 정도이고요. 일단 지금 들려드린 목소리 말고 다른 목소리들도 있는데 한 18시간 정도인 것 같습니다. 24시간에서. 걔들 오그멘테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제너레이션 그런 느낌? 어그멘테이션은 아직 안 했고요.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여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리워드 같은 경우에 그 리워드에 대한 컨피던스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리워드를 주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연구는 어떤가요?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제 이런 리워드를 주면은 뭐 이렇게 행동할 거라고 가정을 했는데 실제로 옵티멀한 패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폴리시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진짜 만족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리워드를 주는, 그러니까 이제 리워드를 덴스하게 안 주고 스파스하게 줘서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도달한 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만족할 수 있는 거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뭐 리워드를 주는 방향으로 문제를 포뮬레이션을 바꿀 수 있고, 그러면 하이라키컬 RL 같은 문제로 풀 수 있겠죠. 근데 리워드 자체를 이게 컨피던트한지 안 한지를 의심하면서 학습하는 모델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 모릅니다. 네. 아까 모델 풀이 아래라고 모델 베이스 아래 합치는 거 설명해 줬을 때 네. 어떤 특정 방에 가서 처음에 모델 없이 아래 갖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방에 대해서 배우는 모델을 배우는 거죠. 네. 다른 방에 가면은 내가 배운 모델이 유효하지 않은 모델이 되는 거죠. 모델 풀이 기반으로 다시 학습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모델을 배우고 이런 식으로 방이 바뀔 때마다 내가 배운 모델이 유효하지 않게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도 일단 지금 여기서는 소코반이라고 하는 게임 자체가 그 뭐 상자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일단 밀면 가는 거고 벽에 부딪히면 안 가는 거고 이런 공유되는 피직스가 있잖아요. 그거를 모델로 배운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네. 몬테주마 몬테주마. 네. 몬테주마 게임에서는 그 모델에서는 목표를 정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의 뭐 밧줄을 잡다든가 사다리 내려간다든가. 네. 그게 그런 걸로 보면 되나요? 그냥 상황마다 할 수 있는 태스크 가지수를 줄여가지고 그래서 약간 모델이 할 수 있는 선택지를 뭐 그때 목표가 한 몇 개로 제약을 줌으로써 빨리 목표를 할수 있게 한다고 일단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하이어키과 RL이 목표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목표 자체를 에이전트가 학습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이제 뭐 최근에 옵션 크리틱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이제 그 목표 자체를 학습하면서 행동을 하는 건데 어려워서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면 목표가 막 무한계로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약간 그때그때만 다 정해줘야 되면 오히려 너무 손이 많이 가는 일단은 간단한 합격점 근데 앞에서 이제 가지수를 줄여가지고 좀 더 빨리 학습할 수 있지 않냐라고 여쭤보셨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목표 없이 학습하는 거랑 차이가 없잖아요. 일단 리워드를 안 받는 거면. 그래서 이게 왜 좋은지는 저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으니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